시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주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 나만 불러서 쪽지를 쥐어주셨다. 여긴 꼭 혼자 찾아가 봐라. 그 쪽지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광경을 보게 됐다.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진실을. 매일 찾아오는 감동 스토리. 오늘도 마음의 따뜻함을 채워드릴게요.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 산소 공급기의 쉬익 소리, 그리고 가끔씩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세미는 시어머니 이옥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물 드시겠어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옥분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어서 말을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세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아픈지, 언제 편안한지를 말입니다. 2년 전 남편 영준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세미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요? 시누이 말자는 교회 일이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것도 힘들어했고, 도련님 병석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도 병수발은 모두 세미에게 맡겨둔 채 말이죠. 세미야. 갑자기 옥분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세미를 불렀습니다. 세미는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옥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세미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세미가 그 손을 잡자 옥분은 무언가 작은 것을 세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어요. 종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세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자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미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일직선이 되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옥분, 80살. 세미가 17년간 모셔온 시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던 친척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말자와 병석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유산 정리는 언제 하지? 집값이 얼마나 나올까?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숨겨뒀을까? 세미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종이 쪽지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그 쪽지가 왠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3일장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에야 세미는 홀로 빈집에 앉아 쪽지를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글씨가 떨렸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여긴 꼭 혼자 찾아가 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아래에는 서울 북촌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어요. 왜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쪽지를 건넸을까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미는 시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옥분이 쓰던 옷들을 개어서 상자에 담고 오래된 사진첩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우이 말자가 도련님 병석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말자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석도 옆에 앉더니 팔짱을 끼고 세미를 바라보았어요. 세미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도 알잖아요. 이 집이 언니 명의는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화하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정리할 일들이 많거든요. 유산 상속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말이에요. 병석이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 병수발 얼마나 했는데요. 형수님은 그냥 밥이나 해드리고 그런 거였지. 진짜 힘든 일은 다 내가 했다고요. 세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석이 언제 병수발을 했다는 걸까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셨을 때도 병석은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도련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자가 세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세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7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시어머니까지 떠나보낸 이 집에서 이제 나가라는 말인가요? 그래도 급하게 그러실 필요는 급해요, 급하다고요. 병석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빨리 정리해서 팔아야 한다고요. 형수님이 계속 여기 있으면 복잡해진다고요. 말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장례 비용도 많이 들었고 병석이도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말이에요. 세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 만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말자와 병석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세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까지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말자가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어머니 유품 중에서 필요한 건 챙겨가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세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7년 동안 내 집처럼 살던 이곳이 이제는 정말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미는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그 쪽지만 챙겼어요. 다른 건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하철을 타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에 적힌 그 주소지로 말이에요. 북촌 골목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쪽지에 적힌 주소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대문이 있는 조용한 한옥이었습니다. 폐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세미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왜 이런 곳을 알려주신 걸까요? 세미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을 알려주셨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만이 유일한 단서였어요. 조심스럽게 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쪽으로 들어서니 아담한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목소리 같았는데 노래인지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세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판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요? 소리를 따라 안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군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옥분 여사님이 당신만은 꼭 올 거라 하셨죠. 정세미 씨 맞으시죠? 세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죄송한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오태희라고 합니다. 이옥분 여사님의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태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세미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네요. 어머니가 저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고요? 세미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옥부는 평소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세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얼마나 마음씨가 착한지 말이에요. 태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추우시겠어요. 태희의 안내로 안채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세미는 깜짝 놀랐어요. 벽면 가득히 오래된 사진들과 악보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세미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이옥분 여사님의, 아니, 정확히는 김양분 여사님의 작품들이에요. 김양분이요? 세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분명히 이옥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서 해드릴게요. 태희가 세미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세미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방 전체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거든요. 벽면에는 수많은 녹음 테이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사진들과 공연 포스터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판소리를 하는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여성의 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이분이, 세미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양분 여사님이에요.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부르시던 그분 말이에요. 태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옥분이라는 이름은 결혼하면서 쓰신 이름이고 본명은 김양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국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습니다. 세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말수 적던 시어머니가 국악인이었다니요? 정말 어머니가 국악을 하셨다고요? 하셨다고요? 지금도 하고 계셨어요. 태희가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녹음하신 거예요. 여사님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놓지 않으셨거든요. 태희가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자 방 안의 깊고
애절한 판소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옥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세미가 평소에 듣던 그 조용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깊고 웅장하면서도 애잔한 감정이 담긴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소리를. 세미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여사님은 당신에게 이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으셨죠. 태희가 세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저에게만요? 세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악인이었다니요.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옥분이 왜 그렇게 조용히 지내셨는지, 왜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유명한 국악인이셨나요? 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희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큰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김양분의 모습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김양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국악인은 없었어요. 특히 판소리 분야에서는 최고의 명창 중 한 분이셨죠. 태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셨을까요? 결혼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태희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세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신문 기사들과 공연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사님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죠. 하지만 당시 국악계는 보수적이었고 여사님의 시도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미는 파일을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김양분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들 중 일부는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결국 여사님은 무대에서 물러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소리를 완전히 놓지는 않으셨죠. 이곳에서 혼자 연습하시고 후배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럼 이 한옥은 여사님의 작업실이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작업하신 모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태희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방 곳곳에는 악보들과 녹음 장비들, 그리고 수많은 테이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 씨, 여사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남기신 게 있을 거예요. 태희가 세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쪽지 말씀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태희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세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한옥의 열쇠예요. 그리고 이 한옥은 지금 당신 명의입니다. 세미는 깜짝 놀라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명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이 직접 등기 이전을 마치셨어요. 한 달 전의 말이에요. 태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세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여사님 말씀으로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세미는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 한옥의 주인이 되었다니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비밀 작업실이었던 곳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태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수십 년간의 저작권과 저술 원고들, 공연 영상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남겨진 유산이에요. 저작권이요?
여사님이 작곡하신 곡들과 편곡하신 작품들이 상당해요. 지금도 여러 국악 단체에서 공연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거든요. 태희가 컴퓨터를 켜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양분의 작품 목록과 저작권료 현황이 나타났어요. 세미는 그 숫자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요. 여사님은 그 돈으로 이 한옥을 유지하시고 젊은 국악인들을 후원하기도 하셨거든요. 세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신세였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되었다니요. 태희 씨, 그런데 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걸? 여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희가 따뜻한 눈빛으로 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미는 내게 진짜 가족이라고요.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날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셨죠. 세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평소에는 표현을 잘 안 하셔서 몰랐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세미가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세미야, 세미 있지? 나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도련님 병석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태희와 세미는 서로 걱정스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세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마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나 보네요. 태희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세미야, 문 열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번에는 신우이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세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나가보시죠.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태희가 세미를 격려하며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예상대로 말자와 병석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말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보던 그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죠? 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병석이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머니가 이 집을 당신 명의로 넘겼다니? 그리고 이 집만이 아니래요.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악 저작권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며요? 이게 정상인가요? 세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것까지 알게 되었을까요? 저희 변호사입니다. 말자가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미 씨. 저는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산 상속건으로 왔습니다. 유산 상속이요? 네, 법적으로 이옥분 여사의 재산은 직계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부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태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어요.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문서입니다. 유언장이요? 병석이 콧방구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왜 장례식 때 말하지 않았어요?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유언장이라니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쪽지만 주셨고 그 쪽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된 거예요. 세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유언장 보여주세요. 김 변호사가 요구했습니다.
태희가 집안에서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내용상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세미가 물었습니다. 유류분 침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직계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되어야 해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것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죠. 말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장은 무효라는 거죠? 완전히 무효는 아니지만 유류분만큼은 반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집도 팔아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말이네요? 병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미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잠깐만요. 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옥분 여사님은 생전에 이미 자녀분들에게 충분한 재산을 증여하셨어요. 병석 씨 사업 자금도 주셨고 말자 시집 구입할 때도 도와주셨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말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봉양한 것도 생각해야죠. 특히 저는 병수발을 얼마나 했는데요. 병석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세미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네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세미에게 건넸습니다. 조만간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한옥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돈 때문에 산산조각 날 것 같았거든요. 세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희가 위로했습니다. 여사님이 그런 일까지 다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무기요? 여사님의 진짜 이야기요. 그분들이 모르는 진실 말이에요. 세미는 태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 옥분에게 어떤 진실이 더 숨겨져 있다는 걸까요? 태희는 세미를 다시 안채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방 한쪽에 있던 오래된 비디오 장비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미가 물었습니다. 여사님이 마지막에 녹화하신 영상이에요. 당신에게만 보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태희가 테이프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만요? 네, 언젠가 당신이 이곳에 올 날을 대비해서 미리 녹화해 두신 거예요. 화면이 켜지자 세미가 잘 아는 시어머니 옥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화면 속 옥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구나. 그동안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으니까 말이야. 옥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국악인 김양분이었어. 젊었을 때는 무대에서 소리하는 게 내 전부였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단다. 세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무대에 서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김양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옥분으로 살기 시작했지. 옥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 이 한옥을 마련해서 혼자서라도 계속 연습했단다. 내 혼이 담긴 소리들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 세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가끔씩
그렇게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세미야, 너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화면 속 옥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었지. 영준이가 죽고 나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었어. 세미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들은 다 돈에 눈이 멀었지만 너만은 달랐어. 말자는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냐,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냐는 소리부터 했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애롭게 웃으면서도 정작 어미 앞에서는 돈 계산만 하더라고. 옥분의 목소리에 깊은 서운함이 배어났습니다. 병석이는 더했어. 내 앞에서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부동산 시세나 알아보고 있었거든. 내가 죽기도 전에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다니.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화면 속 옥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입원했을 때도 면회는 안 와도 간병비 얘기는 꼬박꼬박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병원비 나가면 유산도 별로 안 남을 텐데요 라고 서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때 얼마나 서럽던지. 옥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국 내 장례비조차 아까워하더라. 간소하게 하면 안 되냐. 왜 3일장을 해야 하냐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샘이 내가 대신 들어야 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평생이 허무했단다. 이런 자식들을 위해 내가 뭘 했나 싶어서. 옥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영준이 없어진 후에.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20대에 시집와서 17년을 우리 집에서 보냈잖아. 내 청춘을 다 우리에게 바쳤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 안 했어.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애썼지. 화면 속에서 옥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너는 내게 마지막 제자 같은 존재였단다. 내 혼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가끔 내가 낡은 테이프를 듣고 있으면 너도 옆에 앉아서 같이 들어주곤 했잖아. 그때 내 표정을 보면 너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너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해 줄 거야. 너는 내게 마지막 제자 같은 존재였단다. 내 혼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옥분이 화면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세미야. 이제 너는 내 소리를 지켜줄 사람이야.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을 세상에 알려줄 사람이고. 화면 속 옥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 김양분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리고 젊은 국악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이제 아시겠죠? 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왜 당신을 택하셨는지 말이에요.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세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맡기신 거였구나. 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텐데요. 세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 유산, 저 혼자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대로 지키고 알릴 겁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김양분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세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젊은 국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어요. 그분들한테는 돈이 목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희가 감동한 표정으로 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이 당신을 택한 이유를 알겠네요.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어요.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2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법정은 생각보다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세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희가 도와줘서 구한 변호사는 국악 저작권 전문가였어요. 반대편에는 말자와 병석이 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단단히 각오를 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병석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시작했어요. 피상속인 이옥부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유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직계비속인 윤말자, 윤병석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충분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윤병석에게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윤말자에게는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유류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국악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합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세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피상속인이 당신에게만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피상속인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가족을 보살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지켜드렸거든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김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병석, 윤말자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특히 윤병석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병수발을 했어요. 세미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병석이 언제 병수발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미의 변호사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녹음한 육성 증언입니다. 그리고 병원 면회록, 간병 기록 등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녹음기를 틀자 옥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미만이 진짜 내 편이었어요. 다른 자식들은 돈 이야기만 했지만 세미는 내 마음을 알아줬거든요. 말자와 병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상속인 김양분의 국악계 공헌도와 작품 가치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양분이 바로 이옥분이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은 1970년대 국악계의 거장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산 분할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세미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왜 세미 씨에게만 유산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거든요. 김양분의 예술론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세미 씨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세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세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이라고요? 네, 김양분 여사가 마지막까지 부르던 판소리 한 구절입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세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사 고달퍼도. 세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 사람만은 기억하리라.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세미의 목소리에는 17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내 혼이 머물던 곳을 지켜줄 이 한 사람. 세미가 소리를 마치자 법정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양분 여사의 예술적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말자와 병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은 유효하며 모든 유산은 피고 정세미에게 귀속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세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시어머니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말자와 병석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들도 이제야 진짜 1년 후의 가을, 북촌 한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낡았던 기와는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마당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대문 위에는 김양분 기념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미는 개관식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양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면서 국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세미 씨, 리허설 준비 다 됐어요. 태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태희는 이제 김양분 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있었어요. 세미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세미가 고마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안채는 이제 작은 공연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음향시설은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김양분의 생전 모습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악계의 원로들과 젊은 국악인들 그리고 문학의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세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분 기념관 관리인 정세미입니다. 세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양분 선생님은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17년 동안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국악인이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가셨는지 전혀 몰랐죠. 청중들이 조용히 세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에 저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신을, 예술혼을 맡기신 거였어요. 이 기념관은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젊은 국악인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을 겁니다. 김양분 선생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국악의 대중화도 이루어 나갈 예정이에요.
개관식 첫 공연은 김양분의 대표작인 아리랑 변주곡이었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세미는 시어머니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전시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긴 꼭 혼자 찾아가 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김양분이 마지막에 세미에게 건넸던 그 쪽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쪽지를 보며 감동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세미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떤 젊은 국악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세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김양분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연습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 보세요. 저녁이 되어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세미는 혼자 조용한 기념관 안을 걸어 다녔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했죠? 세미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한옥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미는 전시실로 돌아가 그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갈 곳 없어 막막했던 순간 이 작은 쪽지가 세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쪽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세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김양분 선생님의 예술론을 세상에 알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다. 세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명감과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밤늦게 기념관 문을 잠그며 세미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국악인들이 찾아올 것이고 김양분의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도울 것이에요. 김양분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진심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양분의 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